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늘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예측과 전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3거래일 만에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2만 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2만 달러를 일시 반납하면서 증시와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게 만들기도 했지만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조금이나마 디커플링된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번에 흔들린 데는 몇 가지 악재성 시그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9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20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망치 20만 명을 상회하면서 이게 또 미국의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하루 전 구인 건수 감소와 다른 방향성을 보인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10월 7일 발표되는 실업률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펙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감산 합의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또 재미있는 것은 오펙 플러스가 예상보다 더 많은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하면서 이게 서방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됐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미국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근시안적 감산 결정이다 이렇게 마부를 놨지만 어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이 더 쫄리는 느낌이 드는 건 그게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사들이 법원에 제3자 법정 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아미커스 브리프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SEC가 희한한 소리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이 정면 비판하며 SEC를 거의 사실상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SEC가 리플 파트너들의 주장의 진실성을 평가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날렸습니다. 대체 니들 뭘 기준으로 삼아서 소송을 낸 것이냐? 그건 어떻게 판단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리플 소송은 중간에 갑자기 합의가 되거나 하는 일 없이 진짜 끝을 보게 될 가능성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심란하게 느껴지는 소식들도 있고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장중 2만 달러 밑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다시 2만 달러 위로 올라서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2만 2천 달러 구간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가 1차적인 관심사가 된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모처럼 완화된 투자 심리 상태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 씨는 거대한 하락형 쐐기가 21개월째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 곧 패턴을 마무리하고 랠리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RSI도 상단 저항을 이미 뚫어낸 상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며 곧 상방향 반등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디 역시 진폭이 낮은 수준으로 횡보를 한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을 떠날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다는 것이다. 이번 사이클에서 바닥은 이미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역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하루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만간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3년 강세장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는데 413일 걸렸고 2017년의 경우에는 364일이 걸렸다. 작년 11월 정고점 이후에 지금까지 333일이 지났다. 이걸 대입해보면 앞으로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바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루 전에 4분기 안에 바닥 확인 이루어질 거라는 점을 다른 시기를 비교 분석하면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0월 들어서 잘 나가나 싶었던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우선 미국의 9월 민간 부문 고용자 수가 3개월 최대폭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게 노동 수요 강세, 견고한 노동시장,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더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압박한 겁니다. 현재 연준은 금리 인상과 금융 긴축에도 불구하고 노동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튼실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바라보는 사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하루 전 발표된 8월 구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위축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7일 발표되는 미국 실업률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8월 실업률은 3.7%로 9월의 예측치 역시 3.7%로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실업률이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 연준의 긴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일 경우에는 한 번 더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되는 데이터마다 살짝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참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고,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시장도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오펙 플러스가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인플레이션 악화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참 예상치 100만 배럴보다 2배 수준이고 코로나 이후에 최대치이기도 하고 글로벌 공급의 2%에 해당하기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우디는 이번 감산 결정에 대해서 서방에 잇따른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제 악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강조하며 오펙이 러시아와 동조해서 유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지적에는 서방이 오만한 부자처럼 군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우디와 미국은 더 이상 한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는 점 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발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펙의 근시안적 결정에 실망했다라며 전략적 비축유를 추가로 풀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실 지금 아쉬운 건 사우디 등 오펙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지지율도 최악, 중간 선거는 코앞, 물가는 안 잡히지, 여기에 인플레이션 최대 요인인 원유 가격이 더 오르게 생겼지, 한때 우방이었던 사우디는 계속 등을 돌리고 있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 편한 게 없는데 그런 상황이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 타령만 하면서 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한번 니들 꼴리는 대로 해봐라,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송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자면 리플의 파트너사들이 법정 증언을 하겠다라며 아미커스 브리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SEC가 이상한 논리로 반대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이 직접적인 비난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핵심은 법원에 제출한 입장문 마지막 문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SEC가 리플 파트너사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없다면 이 소송은 처음부터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대체 니들 뭔 기준으로 소송을 낸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SEC는 리플 파트너들이 주장하는 팩트를 자신들이 입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SEC는 이미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XRP는 투자 수단이고 XRP 구매자는 리플로부터 수익을 기대했다, 그래서 증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냈는데 대체 이런 평가는 뭘 기준으로 한 거냐, 이런 점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한 멘트입니다. 소송의 시작 전부터 기준 자체가 모호한 일종의 표적 수사 비슷하게 진행됐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 내내 공격수와 수비수가 뒤바뀐 모습이 보여지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소송을 아마 리플이 냈다라고도 인식할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SEC가 킴 카다시안을 뒷광고 혐의로 기소하면서 18억 원을 뱉게 만든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꽤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포춘의 경우에는 아예 제목을 SEC가 카다시안에게 벌금을 매긴 것은 바보 같은 홍보짓거리다, 이렇게 때렸는데
SEC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다시안을 미끼로 삼았지만 사실 SEC는 올해 발생한 테라 사태, 셀시우스 사태 이런 큰 이슈들의 근저에 깔린 대규모 사기는 찾아내지도 못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유명 여성 셀럽을 타겟팅하면서 우리 SEC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홍보 짓거리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아예 SEC 집행국 직원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게리 겐슬러는 카다시안을 활용해서 홍보 사냥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비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킴 카다시안이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모호하다. 이렇게 폭스 비즈니스는 지적을 했는데 그녀가 이더리움 맥스를 펌핑한 다음에 가격을 더 높은 가격에 해서 코인을 덤핑해서 투자자를 기만하지도 않았고 다만 광고비를 받았다라는 점을 공지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뒷광고를 했을 뿐인데 이게 과연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SEC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관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인지 참 모호하다 이렇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참 사람을 크게 아주 많이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요즘 게리 겐슬러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미국 학계를 통틀어서 가장 선도적이고 비전적인 인식을 가진 인물, 학자로 평가받았던 겐슬러가 지금은 문어대가리 아저씨로 불리면서 글로벌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규제권 다툼에 눈이 멀어서 이 본질과 핵심은 외면한 채 자꾸 변죽만 올리며 투자자 보호가 아닌 자신의 권리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